안녕하세요. 오늘은 object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object 얘기하면 아마 대부분 분들이 안 보실 것 같긴 해요. 왜냐? object를 안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그 개발자분들이 object를 할 때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정도 또는 뭐 object에서 이 assign 정도 사용해가지고 이 객체를 클론하는 정도 그 정도만 아마 사용을 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 이 오브젝트에서 키를 추출해 가지고 배열 순회할 때 사용하는 그 정도. 근데 또 제가 이제 옛날 사람 아닙니까? 개발 옛날 시절부터 꽤 해온 사람으로서 이 jQuery 그리고 그보다 조금 더 이전 시절부터 개발을 했기 때문에 옛날 얘기를 조금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 유효한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좀 주로 설명드리고 싶은 얘기가 바로 이 Object Freeze라고 하는 거랑요. 그리고 Object Seal이라고 하는 거를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요즘 개발자분들은 이 두 개를 전혀 사용하실 일이 없었을 거예요. 이게 존재하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전체 한 90%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Object Freeze랑 Object Seal은 뭐냐면은 Object Freeze는 말 그대로 완전 동결입니다. 그냥 이 객체는 수정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let a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빈 객체를 넣었어요. 이 상태에서 object freeze를 걸어버립니다. 뭐 이렇게 걸어도 되지만은 요거를 이렇게 해서 그냥 바로 이렇게 해버려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제가 a에다가 a는 1입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콘솔 로그 a에 a를 하면은 이건 뭐가 될까요? 당연히 이렇게 어떤 키와 밸류를 할당하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왜냐? 여기서 얼려버렸기 때문이죠. 이 아웃키즈가 얼려버리듯 그냥 얼려버린 겁니다. 이 아이스 에이지 당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확장 불가능하고요. 확장 불가능, 재선언 불가능. 네, 둘 다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건 이제 undefined가 돼요. 당연히 이 a라는 객체를 절대 변경해서는 안 되는 그런 값으로 보호받을 때 상당히 주요하겠죠. 보통 이제 여기를 뭐 const로 해가지고 이거 constant니까 안 바뀌는 거 아니냐라고 이 잘 모르는 이 초보 개발자분들도 계신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a 안에 a라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예, 이렇게 값이 변경됩니다. constant는 이 원시 데이터 타입, 뭐 스트링 같은 거 그런 거에서는 이제 상수값으로서 유효하지만은 이외에 이렇게 객체 형태로 되어 있을 때는 이런 것들이 변경이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되기 때문에 보호받아야 하는 객체를 완전 동결시켜서 그 누구도 변경 못하게 하는 그럴 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 서버 사이드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서버 사이드에서 하는 어떤 컨피규레이션이 있을 거예요. 이러한 컨피규레이션 값들을 여러분들이 보통 프로세스 인브 이런 식으로 이제 가져와서 관리를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근데 이런 경우를 서버가 실행되고 나서 변경될 일이 있을까요? 변경될 일도 없거니와 변경돼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호를 해주는 코드를 한 줄 넣어줘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요. 뭐 이거 필요 없지 않나요? 그럴 수도 있지만 예시예요, 예시. 꼭 이렇게 서버 컨피규레이션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은 그 밖에 여러 형태의 컨피규레이션이나 아니면 변경 불가능해야 한 이 이뮤터블한 값들을 관리를 해야 될 때 그럴 때 그냥 const에다가 두는 것은 사실은 안전하진 않다 보니까 아예 얼려버리자. 얼려서 절대 못 바꾸게 하자.
요게 이제 주요한 메커니즘인 겁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freeze는 알았고 seal은 뭘까요? seal은 이제 밀봉시키는 겁니다. 이 밀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요거 이제 작동 방식이 조금 다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const a는 이 object seal 안에 뭐 name은 a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밀봉 상태예요. 밀봉 상태라서 특징이 a에다가 뭐 키를 이렇게 170 이렇게 넣게 되면은 이거는 밀봉 상태라 확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콘솔 로그 a에다가 hate를 하게 되면은 이거는 undefined가 나오게 돼요. 확장이 안 됩니다. 확장이 안 돼서 새로운 이 프로퍼티를 추가할 수가 없어요. 대신에 뭐가 되냐? 기존 값을 오버라이드 하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a name을 하게 되면 이렇게 b로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seal이나 freeze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에 많이 사용할 수 있을까요? 바로 라이브러리나 모듈 개발에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이 만든 라이브러리나 모듈 이거 재선언되면 안 되겠죠.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리액트 모듈을 이렇게 임포트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리액트에 이제 유즈 스테이트 같은 거 가져와서 사용하시잖아요. 리액트의 유즈 스테이트 이렇게 가져와서 사용을 하시는데 어떤 이유에선지 어떤 사람이 이거를 오버라이드 해가지고 나만의 유즈 스테이트를 만들어서 사용해야지. 이거는 의도와 다른 거죠. 의도와 다르죠. 물론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는 경우는 없지만 모듈을 사용하다 보면은 이미 기존에 있는 모듈을 헷갈려가지고 사용하는 경우도 충분히 생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만든 함수와 예를 들어서 나만의 함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나만의 함수를 만들었는데 이게 우연찮게도 이미 동일한 이름의 모듈을 또는 모듈 안에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어떤 something한 모듈 안에 이미 이게 있었어. 근데 이제 참조하다 보면 임포트 자동 참조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이미 유틸리티에 만든 거를 쓰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됐네. 그래서 이거를 뭐 재선언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게 오염되면은 안 되겠죠. 이게 오염돼 버리면은 이상해집니다. 그게 이상해지기 때문에 또는 유틸리티를 재선언해서 사용되는 경우들도 생길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유틸리티 함수 만들었다가 어떤 이유에선지 이게 오버라이드 되면서 작동 방식이 이상하게 되면은 또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변경될 필요가 없는 객체를 감싸주는 형태, 이 object freeze 그리고 object seal 이런 식으로 해서 보호를 해주는 겁니다. 보호를 해주고 그리고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 한번 설명해드렸지만은 이 단방향 데이터 흐름을 만들 때도 이러한 피처들이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줘야 돼요. 이게 예를 들어서 리액트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a set a use state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해서 사용하실 때 이거는 getter죠. 이게 원본이 아니에요. 원본은 어디에 있나요? 리액트가 갖고 있는 스토어가 있습니다. 루트 스토어가 있어요. 그 루트 스토어 안에 스테이트가 있을 거고 그 스테이트에다가 할당된 값인 거예요. 이 값인 거고 정확히 이거는 오리지널한 A가 아닙니다. 이거는 get A라고 하는 getter인 것 뿐이에요. getter인 것 뿐입니다. 그래서 오리진 스테이트는 다른 이 세터를 통한 방식 외에는 변경이 돼서는 안 돼요. 당연하겠죠. 만약에 리액트에
이런 스토어에 직접 접근해 가지고 수정이 가능하면은 당연히 안 될 겁니다. 어떤 개발자가 성능을 좀 더 앞당기겠다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코드를 확장해서 사용하는 거는 리액트의 철학과 전혀 맞지도 않거니와 이거는 제가 누차 강조하는 이 플럭스 패턴과도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외부적인 그런 접근, 직접적인 접근에서는 막아주고, 그리고 제한된 세터를 통해서만 접근을 할 때 요렇게 이런 구조를 사용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 세터 구조를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면은 이게 이렇게 선언이 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이 동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이 동결이 되어 있어야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데이터를 변경을 하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부분은 동결된 상태입니다. 근데 세터 함수가 실행이 되면은 이 부분을 동결을 풀어줘요. 이 해당 값에 대해서만 접근하려고 하는 값에 대해서만 호출되면서 이 변경되어야 되는 업데이트 되어야 하는 루트 상태만 동결을 해제하고 그 동결을 해제한 다음에 데이터를 업데이트 해주는 겁니다. 그럼 그때 업데이트가 되면은 그거에 따른 getter도 업데이트가 돼서 우리는 이 변경된 값을 이 getA라는 걸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패턴은 라이브러리나 모듈, 그리고 제가 누차 강조하는 단방향 데이터 흐름, 이런 곳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는 패턴입니다. 그리고 또한 객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도 중요해요. Object-C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사용될 수 있을까요? Object-C는 이 확장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Object-C는 확장을 불가능하게 한다. 그러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페이로드, 여러분들이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보내질 때 의도치 않게 페이로드가 확장되는 경험을 한 번씩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의도치 않게 원하지 않는 프롭이 끼어드는 에러들을 아예 원천적으로 막아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Object-C를 한 다음에 우리가 보내고자 하는 서버 측으로 보내고자 하는 페이로드 또는 클라이언트 측으로 보내고자 하는 페이로드를 시링 한 다음에 보내버리면은 이 과정에서 제3자가 개입해서 이 페이로드가 커져버리는, 확장돼 버리는, 의도와 달리 커지는 경우를 원천적으로 막아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C를 사용을 하는 거고, C나 freeze가 당연히 이 이뮤터블하게 관리돼야 되는 데서 사용을 해야 되니까 라이브러리나 모듈에 사용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젝트 로컬 환경에서, 프로젝트 로컬에서 이제 유틸리티 펑션들 이런 식으로 디렉토리 하나 만들어서 관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유틸리티 함수들을 뭐 객체들을 실링을 하거나 프리즈를 걸어서 오버라이드 되거나 확장되거나 하는 것을 막아주시는 게 조금 더 좋은 패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거 가지고 이제 성능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코드 한 줄로 뭐 그렇게까지 성능이 많이 차이 날 거라고는 생각은 안 하고 개발자의 잠재적 에러를 막는 목적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브젝트 프리즈랑 오브젝트 C를 사용을 하고요. 만약에 이제 객체가 이런 식으로 이제 프리즈 되거나 seal 된 것들은 이제 이 체킹을 하는 is freeze, is sealed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불린 형태로 불린으로 리턴을 하니까 해당 객체가 얼려졌는지 뭐 봉인된 건지 이런 거를 검증해 보는 것도 사실은 매우 간단하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상당히 주요했어요. 옛날에는 조금 옛날 얘기해서 죄송하지만은 옛날에는 이렇게 프로토타입 이렇게 해서 이
우리가 참조하고자 하는 객체를 확장해서 사용하거나 커스텀해서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 몇몇의 지금도 이제 개발을 좀 기하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레이 같은 거의 프로토타입을 이제 확장해가지고 사용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근데 그런 스타일 꽤 좋아하거든요. 예를 들면 어레이 프로토타입을 확장해가지고 여러분만의 어떤 함수를 선언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가령 어떤 게 있을까요? 뭐 sum 같은 거를 만들었다고 해봅시다. sum. 여러분들 막 reduce 같은 거 사용해서 어레이에서 reduce 사용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 배열에 있는 값 전부 합치는 이런 거 구현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 sum이라고 하는 걸로 오버라이드해서 사용을 해보실 생각은 없었나요? 이게 가능합니다. 어레이에다가 프로토타입으로 sum을 오버라이드해서 사용을 해버리면은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작동이 되는 거예요. 이 프로젝트 내에서 sum이라고 하는 요 함수만 딱 쓰는 순간 여기 있는 배열들의 합을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건 당연히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확장하다 보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이걸 모르는 그런 개발자들 아니면 큰 프로젝트에서는 이렇게 하기가 조금 리스크는 있어요. 이런 함수가 추가됐는지 모르는 개발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대신 이제 개인 프로젝트나 아니면 정말 기하게 나만의 취향을 듬뿍 담아서 만들고 싶은 분들은 이런 식으로 코드를 만들어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옛날 개발자들은 더 그랬어요. 이렇게 프로토타입 상속해가지고 선언을 해가지고 이제 오버라이드 덮어 씌우기 하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덮어 씌우기를 한 다음에 이게 추가적으로 더 확장되면 안 되니까는 그 다음은 이제 프리즈나 시일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훌륭한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 타입을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저는 이게 지금도 유효한 패턴이고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어요. 이제 아이디어의 싸움입니다. 어떤 식으로 더 사용을 하냐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이거는 동결하는 기능, 이거는 확장을 막는 기능. 그래서 각자의 아이디어로 기존에 있는 기능들을 100%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제가 항상 느끼는 게 이런 얘기 아무리 해봤자 꼭 이렇게 트집 잡는 분들이 있어요. 에이 그거 안 써도 됨.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고 모듈 개발하는 경우에는 다 이렇게 보호를 해주는 게 사실 좋은 패턴이고요. 좋은 패턴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점점 매시브한 프로젝트를 하시다 보면은 휴먼 에러가 계속 생겨요. 휴먼 에러. 코드상은 문제 없어요. 근데 사람이 에러를 만드는 거예요. 왜? 왜 만들까요? 너무 방대하니까 프로젝트가 에러도 생기고 그리고 비슷한 이름 또는 똑같은 이름으로 생긴 함수가 여러 개 생기는 경우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에러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 거를 방지하는 수단 중에 하나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